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성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은 내용들을 갖고 왔습니다. 특히 이제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고요. 조금 생소한 내용이긴 한데 생각보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고 내가 조금 이유 없이 살이 찐다 하시면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바로 에스트로겐 우세증입니다. 좀 생소하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드리고 왜 이 부분이 살을 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솔루션까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환경 호르몬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편의점에 가면 일본처럼 진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죠. 그리고 그 간편식이 아주 많고 그리고 그걸 금방 데워서 먹을 수 있고 맛도 생각보다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화학적 합성 물질에 대한 노출이 많아진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수록 의학적으로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왜 그러냐면 이 환경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특히 에스트로겐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에스트로겐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난소 기능이 이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의점 음식을 많이 사용한다, 많이 먹는다, 그러면 이런 환경 호르몬 노출이 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안 나타나다가 누적이 되면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엔 잘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환경 호르몬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유명한 다이옥신부터 해서 프탈레이트, 플레임 리타던트, 연소되고 남은 찌꺼기들이죠. 그다음 페놀류, 그다음 PCB, 그다음 우리 농약, 잔류 농약들, 그다음에 이제 하이드로카본, 매연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자동차, 그 다음에 파이토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유사 이제 식물성 이제 그 에스트로겐도 이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여성 호르몬 관련 유사 구조를 갖고 있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출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여성 호르몬은 이제 대표적으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있다. 이건 아시죠? 그래서 이 둘이 생리주기에 맞춰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이제 분비가 돼서 신체적으로 변화를 만들고 사이클을 4주 주기로 돌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보면 이제 파란색이 에스트로겐이고 빨간색이 프로게스테론인데 에스트로겐이 먼저 올라가죠.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LH가 서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후에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서 배란이 되고 이제 생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 4주 간격으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러운 거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어떤 여성분들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다이어트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들은 이제 이렇게 생리할 때는 이렇게 잘 일어나는데 문제가 되는 시기가 이제 갱년기, 폐경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고요. 에스트로겐이 점점 줄어들고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때를 바로 이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고 하는데 이 나이가 이제 중요하죠. 나이를 보시면 이 그래프가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호르몬적으로 보면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있고 X주가 나이죠. 보통 35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50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살부터 에스트로겐이 줄기 시작하는데 한 35% 정도 줄어요. 근데 프로게스테론은 한 75%가 줄어요. 그러니까 갭이 점점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이 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벌어지죠. 그리고 50이 넘어가면 이게 좀 다시 줄게 됩니다.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에 의해서 에스트로겐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우세하면 뭐가 문제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에스트로겐이 우세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살이 찌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갭이 크지 않은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갱년기가 언제 왔지? 하면서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은 한 번씩은 겪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이 최근에는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부 요인들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호르몬, 특히 소돼지 빨리 키우려고 이렇게 돼지나 소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가축 및 양식 어류에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라든가 이런 거를 주죠. 사료에 섞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에스트로겐 유사 호르몬으로 우리 몸에 추가로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과 채소에도 그 잔여 살충제나 이제 제초제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먹을 때는 잘 씻어서 먹지만 가게나 이제 음식점 가면
실제로 완벽하게 이제 세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도 이제 섭취가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의도치 않게 그냥 차를 타고 가도 그냥 도시에서도 그런 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환경 호르몬, 특히 중국에서도 많이 날라오잖아요. 그런 이제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공기로 인해서 흡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또 환경 호르몬이 노출되고, 또 하나는 이제 갱년기 때 우리가 이제 호르몬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 뭐 식은땀이 너무 심하거나 얼굴 홍조 이런 부분이 심한 경우는 갱년기 호르몬 약을 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에스트로겐이 과대해지는 어떤 경우가 되고, 그 외에도 지방에서도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고요. 스트레스 받아도, 그다음에 비타민 B6나 마그네슘 결핍 있을 때에도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에스트로겐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생기면 되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합성이 되고 분비가 되고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그 과정이 깨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대표적인 이제 에스트로겐 우세증 증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되게 다양합니다. 일단은 이상하게 피로해요.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피곤하고, 연차를 써도 피곤하고, 그리고 머리도 탈모가 생길 수 있고, 가슴에 멍울도 좀 만져지기도 하고, 아까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죠. 살도 과다하게 이상하게 찌는 거죠. 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 이상하게 가스도 많이 찹니다. 그래서 복부 팽만감이라든가 이제 소화불량 이런 것들도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생긴다 그러면 에스트로겐은 꼭 의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손발도 붓고요, 근육도 막 경련이 일어나서 쥐도 자주 나고, 생리도 당연히 불규칙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위에 있는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 환경 호르몬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환경 호르몬들의 그 사용을 최소화, 그런 음식을 잘 먹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이제 육류라든가 가공식물 섭취를 많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무농약 뭐 돼지라든가 계란 뭐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축 두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첫 번째로는 HPO. 예, 그 호르몬축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걸 정상화시켜주는 부분이 좋은데, 특히 이제 프리페민이나 바이텍스 같은 건강보조식품들이 이런 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황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호르몬축을 정상화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HPA. 이게 부신기능 쪽 축도 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상화시켜주는 게 더 중요한데, 병원에서 이제 감초주사 같은 걸 좀 이용해서, 이게 콜티졸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감초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지친 부신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노리면서 이제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 호르몬 노출을 줄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빨리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었지만, 알면 알수록 나도 에스트로겐 우세증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특히 30 중반부터 50 초반인 여성분들은 만약에 내가 살이 이상하게 찌고 손발이 붓고, 그리고 이제 생리가 좀 불규칙해지고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가스가 좀 차고 이러면은 꼭 한번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한번 의심해 보시고, 이게 진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이제 근처 가셔서 이제 진단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살이 찌는 원인 중 다양한 게 있지만, 나의 잘못이 아닌 환경 호르몬 노출에 의해서 생기는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